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애플 아이폰 10년의 야심작이죠. 아이폰 X가 베일을 벗으면서 오늘 주식시장의 관심이 IT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IT 업체들은 이 아이폰 X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형 IT 업체 중 LG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이 아이폰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아이폰 X를 공개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D램 낸드 올레드를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배터리 올레드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는 MLCC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오늘 견고하게 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1% 이상 올라 250만 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장중 77,400원을 터치하면서 3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의 듀얼 카메라, 3D 센싱 모듈 등 공급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LG노텍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현에 약세 흐름입니다. 이제는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 삼성전자와 경쟁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밖에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5.07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370.5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미국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작용한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이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이 세제 개편안을 올해 초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출발 구간부터 기계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 그 밖에 종이목재업종과 의료정밀업종, 운수장비업종, 통신업종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 거래일에 이어 철강, 금속업이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음식료업과 전기, 가스업, 건설업도 오늘 출발 구간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은 강세 흐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2.89포인트가량 오르면서 662.94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혼조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우리 양장시장입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 크지 않고 또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 또한 크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와중에 또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은 있었다고 하죠. 어떤 종목들이 오늘 특징주로 좀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최근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사흘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트와이스 등 이 소속 가수들의 복귀로 이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 10월 및 4월 4분기에는 신고가를 돌파할 실적 및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10월 갓세븐과 트와이스 컴백, 또 4분기 갓세븐 및 우영의 일본 콘서트, 수지의 사전 제작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출연 등이 반영되면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 오른 9,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두 번째 LG전자입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신제품 V30 예약 판매 개시를 하루 앞두고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이 2위에 오른 것으로 보아서 개인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은 26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G전자는 14일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V30의 예약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LG전자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6분 구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8% 오른 8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부토건이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삼부토건 인수를 위한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DST로봇은 최근 전환사채 발행과 또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 원 조달을 했습니다. DST로봇 컨소시엄 관계자는 잔금 납입 예정일은 오는 15일이고 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DST로봇 컨소시엄은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고 삼부토건의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828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삼부토건 9.31% 오른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토닉입니다. 최근에 모토닉이 현대수소차에 수소충전 관련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토닉은 현대차 수소차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레귤레이터와 메디폴더, 또 리셋터클 등 수소충전 관련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토닉 관계자는 현재 현대수소차의 충전 관련 제품 3가지의 경우 독점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2세대 수소차용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특징주 모토닉입니다. 7.80% 오른 9,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과 함께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 확대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시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경영권에 대한 예상이 나오면서 이 매수세로 반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이 조인트 스템의 미국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고 이날짜로 밝혔습니다. 임상 결과 환자 골관절염 증상 지수와 또 통증 평가 지수가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성도 심각한 이상 반응과 또 이상 약물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에 대해 미국 첨단 재생 의료 제품 지정도 신청 추진할 계획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인 바이오스타 코리아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최근 회사 주식 12만 8,228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특징주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8.35% 오른 6,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성창오토텍입니다. 성창오토텍이 내년 현대차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출시할 차세대 수소연료 전기차에 들어갈 열 교환기를 전량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 도요타에게 뺏긴 수소차 주도권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수소 전기차 10,000대를 보급한다는 이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보조에 맞춰서 보급을 확대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3월부터 차세대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삼화전자, KC, 일진다이아, 뉴인텍, 인지컨트롤스 등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창오토텍이 수소 전기차 부품 독점 공급이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상한가 8,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또 들썩였는지 특징주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11%가량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2368.1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0.19%가량 빠지고 있고요. 658.7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폭이 보합권 수준으로 장 마감까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칠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또 우리 업종들 흐름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 가장 큰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1.3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1%대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면서 업종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삼화 전기 종목도 오늘 상승 탄력이 22%로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다시 썼다고 하고요. 현재 구간 12,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종목입니다. 오늘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51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고 합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 4.75%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우선주 같은 경우 6%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동부 하이텍도 3%대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신성 ENG, 한솔테크닉스 종목이 2%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도 1%대 강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도시바 인수각서 체결에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는데요.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구간 75,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화학업종이 오늘 0.45%대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다시 썼다고 하고요. 14%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프로 종목 같은 경우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오늘 5%대 강세 보이고 있고 KG 케미칼 종목 역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 강하게 보여지면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화학업종 위주로 조금 장바구니에 담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KG 케미칼 같은 경우 1.41%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폭이 오늘 또다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대그룹주들이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2.73%대로 주가가 출하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가 우선주와 함께 동반 약세인데요. 보통주와 우선주 나란히 1%대로 주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종입니다. 마찬가지로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오늘 철강금속업과 의약품업종 그리고 운수창고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흐름, 현재 구간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섬유 의료업종 같은 경우 2%대로 업종지수 빠지고 있고요. 코엘 패션과 S마크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 좀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하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 정밀업종입니다. 역시 1.6%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락문화업종이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34%대로 업종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오늘 9%대로 급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 거래일에 올랐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덱스터 종목도 4%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속업종과 출판 매체업종, 운송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고 반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오늘 운송부품업종이 0.67%대로 그나마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종과 IT 부품업종, 기계 장비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은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떨까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868억 원, 또 외국인은 252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홀로 기관에서 65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5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57억 원, 기관에서는 16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후로 또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01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에서도 동반으로 1,189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553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 생수 1위 3다수 판권 우선 협상 관련 보도에 대해 제주도 개발공사로부터 신규 위탁 판매사 우선 협상 대상업체 선정에 대한 정식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우선 협상 기간 제주도 개발공사와 3다수 위탁 판매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3다수 위탁 판매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V원텍입니다. 코스닥 상장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V원텍은 중국 업체 텐마와 11억 원 규모의 플렉서블 6위 발광 다이오드 아픈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연결 매출액의 4.62%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메디포스트가 고효율 간엽 줄기세포를 포함한 손상된 폐조직 및 폐혈관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쿠쿠전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쿠쿠전자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쿠전자는 전열사업부문과 렌탈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렌털사업부문은 신설법인인 쿠쿠홈시스로 재상장합니다. 존속회사는 전열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쿠쿠홀딩스로 재상장하고 향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오늘 0.23%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0.7%가량 밀리면서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V원택입니다. V원택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31,450원까지 고점 높였지만 현재는 3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현재 2%대 넘게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장 연출했지만 현재는 2,000원가량 내리면서 8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는 현재 3거래일 연속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량 빠지면서 12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은 31억 1,946만 원을 들여 794평 규모의 비임상시험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신규 시설 투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금은 자기자본 대비 12.18%에 해당하며 공사는 이날 시작해 12월 30일에 종료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증축 목적을 화평법 시장의 개황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 동물시험실을 증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텍메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바디텍메드가 주가 안정을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크리스탈입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사 크리스탈은 자사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후보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11개국에 대해 개별국 진입 단계에 있고 미국 특허가 가장 먼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계열사 이마트24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6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출자 목적은 가맹점 출점 확대를 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바이오톡스텍 오늘 오전장에서는 빨간불 켜졌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61%가량 밀리면서 7,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은 3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05% 오른 14,5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현재 1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16.44%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16,300원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1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2거래일 만에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3% 밀리면서 2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치는 종목, 좀 전에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삼화전자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2,950원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세실업이 1.17% 오른 26,0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오늘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 보인 삼성 SDI 4%대 강세 흐름 견조하게 유지해주면서 208,500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부 종목입니다. 1.77%대 강세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LG화학 같은 경우 4.74% 상승한 408,5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이트 진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가량 오르면서 오늘 25,1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LG전자도 오늘 마감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4,400원가량 상승한 87,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 BNG 스틸입니다. 오늘 2.68% 오른 13,4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한화손해보험이 2.08% 오른 8,350원에 대성산업이 4.49% 오른 3,140원에 각각 마감을 예고합니다. 이어서 동부하이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7%가량 오르면서 15,550원 마감 예상되고요. 두산 종목이 4.6% 오른 136,5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먼저 젠백스 테크놀로지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9%대로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4,13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 JC케미칼이 5%대 강세 흐름 보이며 5,59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종목입니다. 1.91% 상승한 18,65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 무려 11%대로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700원 상승한 16,6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GD 종목이 1.96% 오른 3,650원에 GNC에너지 종목이 6%대로 상승하면서 9,550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이온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약세로 장을 마칩니다. 1,610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덱스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76% 오른 7,180원에 오늘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한솔 넥스지가 8%대로 급등 흐름 시현하면서 오늘 11,4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FA 같은 경우 5%대 강세 흐름 역시 가져가고요. 42,2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또 그 안에 종목대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바이오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활짝 꽃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와 금융 같은 이 전통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대표 그룹인 삼성과 LG그룹에서도 그룹의 간판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 처음으로 종가 기준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관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은 5월 24일 이후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1,321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 원동력은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매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베팅하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은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이 바이오 제약 산업을 꼽고 2011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이 완공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총 36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갖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또한 수주 실적도 좋아 3분기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선파마의 바이오 의약품 틸드라키주맙을 장기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 세계 1위 등급과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업체로의 변모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2% 내림세 이어가면서 2360.18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0.15% 내린 659.0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도 마감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599억 원, 또 외국인이 284억 원을 덜어내면서 계속해서 파란불로 유지를 하다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404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30억 원, 또 기관에서는 18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에서는 23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이후로 선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서는 개인이 1,06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5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에서는 520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지수와 수급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까 기대해 보기도 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빨간불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파란불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양장지수 모두 약법권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단 5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1%대 강세 흐름 보여준 전기 전자업종도 장 막판에는 절반가량으로 상승폭 내주면서 0.52%대 업종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 오늘 통신업종의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면서 0.98%대로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고요. 그 밖에 운수 장비 업종과 유통업종, 의약품 업종도 1%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오늘 하락률 높은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유 의류 업종이 2%대 약세 흐름 가져갔고요. 의료 정밀 업종과 오락 문화 업종, 운송업 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오늘 IT 부품 업종은 0.69%대 강세 흐름 띄었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종과 운송 부품 업종, 기계 장비 업종과 기타 제조 업종이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챙겨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챙겨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마감 동향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화전자 2,9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삼화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화전자와 동반으로 상승률 오전부터 보여주다가 같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일 대비 18.18% 오른 12,3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DY파워입니다. 12.30% 내림세 이어가면서 21,750원에 기록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전일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8.18% 내린 1,74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성창오토텍입니다. 네, 오전장 특징주로 꼽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상한가 8,84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P&E솔루션입니다. 17.01% 오른 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9,56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22% 넘게 하락세 이어가면서 1,815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프렌드입니다. 11.88% 내린 8,9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 마감 동향 종목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